김하나님 안녕하세요. 안전한 병원 생활을 위해서 낙상 예방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상 예방이요? 그게 꼭 예방이 필요한 건가요? 단순하게만 보이지만 병원에선 크고 작은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낙상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 방심하는 순간 타박상, 굴절, 뇌출혈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젊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럼 혹시 낙상을 좀 더 주의해야 할 환자도 있나요? 네, 다른 환자에 비해서 낙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도 있습니다. 다음 9가지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또는 15세 이하인 경우,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전신세약, 배뇨 및 배설장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4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이뇨제, 마약, 진정제, 향정신성 약물, 항경련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보행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시력 및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낙상 경험이나 혼 및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또 환자 스스로 낙상 위험을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 다음 내용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낙상 예방 지침에 따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1년 이내 넘어진 적이 있다.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다. 과거에 뼈가 부러진 적이 있거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치매나 뇌경색,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다. 낙상 위험 약물, 즉 향정신성, 항혈전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등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낙상 예방 지침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낙상 예방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자주 발생하는 낙상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침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간호사는 침대 바퀴를 반드시 고정하고 난간 2개를 모두 위로 올립니다. 환자 또한 내려올 때는 한쪽 침대 난간을 내린 후에 천천히 내려오며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손이 잘 닿는 가까운 곳에 놓습니다. 커튼이나 문 등 움직이는 물체를 짚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침대 및 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직원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사나 직원에게 호출벨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입니다. 수면 시간대에 발생하는 만큼 야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실 때는 반드시 간접 조명을 켜서 주변 위치를 확인하시고 보호자 또는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동행하도록 하시고 화장실은 가급적 잠들기 전에 미리 다녀오도록 합니다. 화장실은 다른 곳보다 미끄러진 사고가 잦은 장소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땐 반드시 안전바, 즉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고 만약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세면대는 양치나 손 씻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발을 올려 씻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샤워를 할 땐 의자에 앉아 샤워하고 나올 때는 화장실 바닥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호출벨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체형에 딱 맞는 입원복을 입고 만약 바지가 길다면 단을 접어줍니다. 발 사이즈에 딱 맞는 신발을 착용하시고 수액줄을 정리해서 걸을 때 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땐 반드시 바퀴를 고정하고 발판을 핀 상태에서 내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급적 혼자 휠체어를 타지 않고 보호자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동행하도록 합니다. 낙상사고,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낙상사고에 특히 취약한 환자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 고령의 환자분입니다. 뼈나 피부가 쉽게 부러지고 찢어지며 멍이 동반되기 쉬운 유형의 환자죠. 둘째, 고혈압 및 당뇨 환자입니다.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항혈전제 복용 중인 환자입니다. 항혈전제를 복용하면 피가 잘 멈추지 않아서 낙상으로 인한 출혈 시 매우 위험합니다. 넷째, 치매 상황의 환자입니다. 인지가 느리고 통증 정도를 쉽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섯째,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입니다. 균형 및 조절 능력 저하, 근력 약화, 감각 저하 등으로 인해서 낙상 위험이 높은 유형의 환자이죠. 마지막으로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입니다.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가적인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낙상 발생 시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낙상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 스스로 일어나지 말고 의료진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낙상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만 추가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 평가와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고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처럼 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원한 만큼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낙상 예방 지침을 잘 기억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는 것처럼 낙상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세하나병원 QPS 팀장 최희수입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하지 근력 강화 운동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상 예방 운동 왜 해야 할까요? 낙상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복 중인 몸에 큰 방해가 되고 예기치 못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어렵게 진행된 수술 부위가 낙상으로 다시 손상될 수도 있고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다른 부위에 골절이 생길 위험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 추가적인 수술은 물론 오랜 회복 기간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침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발끝을 멀리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하지 순환을 돕고 종아리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여 낙상 시 하지의 반응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입니다. (10회씩) 반복해 주시고 1일 3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 무릎 굽혔다 펴기 운동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굽혀 발바닥을 침대에 대고 다시 천천히 다리를 펴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하고 약해진 허벅지 앞뒤 근육을 부드럽게 활성화하여 하지 안전성을 높입니다. 각 다리 10회씩 반복해 주시고 1일 3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 둔근 수축 운동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 근육을 꽉 조였다가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이완합니다. 둔근은 코어 근육의 일부이며 보행 및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둔근 강화를 통해 하지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씩 반복해 주시고 1일 3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운동, 호흡 운동입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얹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무릎 밑에 베개를 두시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은 코어 안정화에 중요한 복행근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통증 완화 및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하여 낙상과 관련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회씩 반복해 주시고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동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무엇보다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채 편하게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하지 근력 강화 운동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상 예방 근력 강화 운동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약해지는데 특히 다리 근육과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서거나 걸을 때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휘청거리거나 넘어지기 쉽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의료진의 허락하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거나 안정적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낙상에 대비해서 보호자가 옆에 있거나 난간을 잡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료진의 허락하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거나 안정적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앉아서 발 들기 내리기입니다.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대고 앉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발끝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발의 미세 움직임을 활성화하여 보행 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10회씩) 반복해 주시고 1일 3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 앉아서 무릎 펴기 굽히기입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펴서 다리를 곧게 뻗고 2에서 3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여 기립 및 보행 시 하지 안정성을 높여주는 동작입니다. 각 다리를 10회씩 반복해 주시고 1일 3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 앉아서 엉덩이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의자를 잡고
엉덩이 힘으로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체중을 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너무 높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동작은 둔근 및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하여 기립 시 필요한 근력을 강화합니다. 십 회씩 반복해 주시고 1일 3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동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무엇보다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채 편하게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하지 근력 강화 운동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려야 할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첫째, 반드시 담당 의료진 및 물리치료사와 상의 후 운동을 시작합니다. 둘째,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증은 몸의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빠르고 급격한 움직임은 부상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각 동작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위 주의사항들을 기억하며 오늘은 의료진의 허락과 보호자의 도움하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의 허락과 보호자의 도움하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제자리 걷기입니다. 보조기를 잡고 선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고 반대쪽 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은 보행 패턴을 연습하고 다리 근력 및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십 회씩 반복해 주시고 1일 3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 체중 이동 연습입니다. 보조기를 잡고 선 자세에서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했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보행 시 안정적인 체중 이동을 연습합니다.
10회씩 반복해 주시고 1일 3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 서서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보조기를 잡고 선 자세에서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발가락으로 섰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시 추진력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회씩 반복해 주시고 1일 3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무엇보다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이 영상을 틀어놓은 채 편하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지금까지 연세하나병원 QPS 팀장 최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